경기 인천 지역의 이슈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한 뼘 더 시간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관리소장 이경숙 씨가 입주민 대표에게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잠시 관심을 받을 뿐 갑질 사각지대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정보윤 기자가 한 뼘 더 들어가 봤습니다.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난 남성이 맞은편에 앉은 관리소장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팔로 목을 조릅니다. 말리는 직원까지 거칠게 밀쳐내고 관리소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폭행이 이어집니다. 행패하지 마세요. 야, 내가 노란 말이야. 말로 하는 거야. 관리소장으로 14년째 일하고 있는 최은호 씨는 2달 전 당한 폭행과 폭언으로 정신과 치료약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내는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사니까 무조건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어디 가서 마땅히 이렇게 호소할 때가 없어요. 갑질을 견디다 못해 이전 근무지를 떠난 또 다른 관리소장 정인숙 씨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칼 들고 내려와서 죽인다고 협박도 하고 또 제 책상에다 막 물을 뿌리고 가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은 또 저보고 자기 집으로 올라오라고 전화를 해요. 밉보이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적극적인 대응도 어렵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을도 아니고 병정쯤이라고. 대개는 입주민하고 불협화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입주대표 회의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면 입대위에서 이제 위탁사에 요청을 하죠. 바꿔달라. 전국 주택관리사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2.26개월로 1년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압력 등으로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65%에 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 지난달 입주자 대표에게 목숨을 잃은 이경숙 씨도 묵묵히 괴롭힘을 참다 끝내 변을 당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입장에서는 자기 생사 여타권을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악성 민원을 하더라도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회에서도 관리사무소장들을 위한 법안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갑질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브레이크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유은총 기자가 더 깊게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 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주택관리사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법안엔 관리소장 처우 개선과 함께 업무상 위법 부당한 간섭을 막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회기 종료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가 결국 폐기됐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자들을 보호를 해주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집주민들에 의한 폭행, 폭력 등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법률 장치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갑질방지법이라는 소위 말해서 이 법안을 이제 꾸준히 제안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공동주택관리에 갑질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연구원을 통해서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만 올해로 4번째. 그럼에도 관련 법안은 국회 쓰레기통을 뒹굴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미온적입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관리소장의 부당간섭 배제 조문에 따라 기초단체가 관리와 감독, 조사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 수는 한정적이고 아파트 단지는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이경숙 소장 피살 사건을 통해 유명무실한 조문임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 유지 입장 말고도 법안을 미뤄야 했던 또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소장 고용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위탁업체에 의해 고용되는 형태입니다. 부당간섭 등 구체적인 법문이 만들어지면 기존 이해관계가 흔들린다는 것. 입주자들의 입장이 다르고 그런 업계 사람들이 다르고 그런 관리사무소장 다 입장들이 상이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경비원 갑질도 한 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법에 꾸역꾸역 넣기는 했는데
국토부는 이익 분쟁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3년째 미뤄진 아파트 관리 소장 갑질 방지 법안.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태까지 보고야 말았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피해와 관련해 직접 취재를 한 유은총 기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자, 유 기자, 이경숙 소장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쯤 지났는데요. 사건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죠. 네, 오늘로 이경숙 소장이 목숨을 잃은 지 꼭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에서야 가해자인 입주자 대표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일 주택관리사협회와 고 이경숙 소장 유가족이 국회를 찾아 아파트관리소장 인권법, 이경숙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입법 촉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 7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재발방지법 마련에 동의했습니다.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법제화 움직임도 함께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소장 피살 사건이 일어난 인천에서 가장 먼저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일 김종인 인천시의원은 광역시의회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공동주택 내 폭언과 폭행, 인권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관한 인천시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필요성이 보입니다. 예, 현재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갑질 방지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고 조문화 작업이 끝나면 바로 발의 여러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 참여하게 되고요. 저는 계획과 11월 안으로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밖에도 보완할 사항이 더 있지 않을까요? 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 집행 업무는 지자체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재원에 있어서 역부족입니다.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문 부서가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부서가 설치돼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질 문제를 발생시키는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감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박상혁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에 감사 공영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을 입주민이 부리는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으로 본다면 제2의 이경순 씨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 이상의 갑질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